자, 행정학의 주요 이론입니다. 이제 독일 관방학인데 국가직 9급엔 없었어요. 7급에서 전기와 후기 구별하는 게 한 번 있었거든요. 전기는 근거가 신학이었고 후기는 계몽주의인데 또 전기는 왕재산 관리였고 후기는 왕과 국가가 분리되면서 국가재산 관리자가 되거든요.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국 행정학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 두 개가 나와요. 그 미국의 대통령들 제퍼슨주의, 해밀턴주의, 메디슨주의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역시 구급은 없죠. 그다음에 고전 이론과 신고전 이론 비교한 게 나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 나온다 이제 우리는 비교 행정론, 저기는 뭐 발전 행정론 막 이런 게 막 나올 겁니다. 저쪽에는 행태주의가 막 나올 거고요. 어쨌든 요 앞에서 많이 빠졌죠. 지금 관방학도 안 나왔고 미국의 국부들의 그 국가 운영 주장도 안 나왔고요. 고전 이론과 신고전 이론 비교하는 것도 안 나왔죠. 대신에 이제 늘 게 없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이론들을 강조한 게 뭔가 전체 이론을 갖고 왔습니다. 자, 70번입니다. 행정관리론은 고전 이론이죠. 정치행정이원론이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민주대응성이 아니라 능률성이다. 절약이다. 맞는 말이고요. 실행정론은 큰 국가죠. 형평성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다? 탈규제가 틀렸죠. 탈규제는 누가 실패한 다음에 큰 국가, 복지국가가 실패한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넘어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신공공 관리론이 들어오면서 탈규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형평성은 맞았는데 요게 틀렸네요. 이 친구는 경쟁이나 가격을 통해서 효율성 높이자는 거지 민주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성이라든지 가외성 같은 가치는 떨어진다고 그래요.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 책임성 이런 건 떨어지고 대신에 경쟁이라든지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유거버넌스는 시민 참여론이에요. 주인들이 참여하니까 대응성은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거는 답이 1번이 맞습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갖고 온 게. 그래서 어쨌든 빠진 건 맞습니다. 독일의 관방학이 빠졌고,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해밀턴이든 뭐 제퍼슨이든 이런 분들이 해밀턴 대통령은 아니지만요, 주장했던 국가 운영 방식을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자, 내려갔습니다. 역시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은 안 나왔죠. 비교행정론은 우리가 그 생태론 할 때 같이 봐요. 그 국가 이원론, 삼원론이 비교 행정론이거든요. 그래서 리그스의 삼원론과 이원론을 배우잖아. 그게 사실 비교 행정론인데 여기서는 따로 나온 게 없고요. 발전 행정론도 역시 국가직에서는 물어본 게 없죠. 대신에 이제 신행정론을 많이 물어봅니다. 신행정론은 누가 라이벌이다? 행정학적으로는 관료제하고 이론으로는 행태주의와 비교돼요. 기존 행태주의는 사실만 연구했고 이론만 만드는 거였고 관료제는 독점이었죠. 국가 중심으로 고객 대응성이 약화되었고 특히 미국 사회의 60년대 문제점은 흑인과 백인의 빈부격차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자. 가치 문제도 다루고 처방성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행정학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경향과 다르다고 해서 신행정론이 들어올 겁니다. 행태주의가 아니라 후기 행태주의, 논리 실증주의가 아니라 현상학이나 비판 철학 같은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다양성의 시대다 보니까 관료제는 이제 틀렸다는 얘기가 같이 나올 거예요. 가겠습니다. 이거 뭐 좀 마음에 안 드네. 그치? 1번은 틀렸죠. 효율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형평성이야. 그럼 효율성은 무시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3E 할 때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효율성만 강조한 게 아니라 형평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 거지 효율성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고요. 실증주의도 아니죠. 실증주의가 행태주의잖아, 지금. 반실증주의가 들어올 거고 적실성. 적실성이라는 게 그 시대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적실성, 렐러번스라고 그러고요. 고객 중심도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고객은 관료에 대한 반대말이야. 그냥 돈 주고 뭘 사는 고객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료가 업무를 해야 될 국민들이라든지 특히 그 당시에 사회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 공급자 중심의 반대말로 그다음에 기업식 정부 운영은 누가 실패한 다음에 이런 신행정학 큰 국가가 실패한 다음에 작은 국가 넘어 들어가면서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을로 봐야 돼요. 답이 3번입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신행정론, 여기 나왔네. 학자 잊어먹었다고 하는데 마린이었구나. 그죠? 신행정론의 학자는 3명이 주로 나오죠. 왈도가 있고, 마린이. 이 두 분이 미도브룩 회의를 주관하고요. 프레드릭스는 거기서 형평성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반대말은 앞에는 사이몬이 있다든지, 뒤에는 오스본과 게블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오스본 게블러는 신공공 관리론 쪽으로, 정부 재창조론, 사이먼은 행태주의니까요.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맞는 말이고 2번 틀렸죠. 이건 누가 실패한 다음에 미국의 복지국가인 신행정학이 실패한 다음에 다시 작은 국가 신자유주의 개혁인 신공공관리론 이게 이제 92년도에 뭐로 들어온다?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로 들어와요. 오스본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 자, 3번은 맞았죠. 행태주의 한계, 관료제 한계를 지적하고 사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 문제도 다뤄야 되고 이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도 해야 되겠지.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뭐였죠? 바로 흑인의 이제 빈부격차였잖아. 형평성의 문제가 들어올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야. 돈 내는 고객이 아니라 관료와 반대되는 국민, 이런 사회 요구들, 그래서 사회 요구에 대한 이런 대응을 중시했다. 특히 시민 참여 강조한다. 정치행정 이론론 쪽이에요. 가치 강조하고 시민 참여 강조할 거니까요. 이러니까 대응성은 좋아지겠죠. 형평성 같은 거 좋아질 거고 대신에 이제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틀린 거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또 신행정론이죠. 신행정론은 그 당시 미국 사회 문제 해결이에요. 반면에 똑같은 시대의 발전 행정론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었죠. 신행정론은 미국 사회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 행정론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의 근대화, 경제 발전 이걸 주력했다. 맞는 말이야. 둘 다 정치행정 이론론이고 둘 다 가치 문제 강조하는 거고요. 둘 다 처방 이론이죠. 하나는 미국의 형평성을 위한, 하나는 경제 발전이란 효과성을 위한 그 차이가 다를 뿐이야. 자, 어쨌든 신행정론은 틀렸죠.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 돼야 돼요. 이원론에 입각해서 독자적 이론 발전시킨 것은 고전이론이고 정치행정 이론론 돼버리면은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나요. 행정학과 정치학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왈도가 가치 문제 다루면서 행정학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회의가 뮌호브룩 회의야. 그때 나온 게 왈도가 전문 직업성을 제시해요. 우리는 비록 선거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인 못지않은 전문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대표성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직업 윤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직업 윤리를 가지고 민주성을 대표했던 겁니다. 그 연장이 나중에 나올 블랙스버그 선언이야.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해서 우리도 대표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어쨌든 신행정론은 가치 문제를 새롭게 인식했죠. 가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왜?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방향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러니까 사실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가치와 규범을 연구해야 되고 이런 가치와 규범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은 현실이 가치와 규범에 맞지 않다면은 그 현실을 개혁해야 되잖아요. 이런 처방적 연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이런 모든 회의가 왈도가 68년도에 민호브룩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가치 문제 다루자,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신진학자들한테 요구했는데 다양한 논문이 들어왔는데 그 논문의 근거가 다 다양했던 겁니다. 다 달랐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힘들어 가지고 마리니가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행정의 새로운 경향. 그게 일본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신행정론이 된 겁니다. 그치?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실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뭐가 맞다? 형평성이 맞겠죠. 그리고 다양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화도 맞고 대응성도 맞지만 중립은 아니에요. 중립성은 고전 이론들 또는 직업 공무원들 전통적인 관료제가 강조했던 가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조직의 인간화 탈관료제 후기 인간 관계론 들어오다 보니까 참여 강조해야지. 민주성은요 대외도 있고 대내도 있단 말이야. 대내 민주성 또 이 다양한 가치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인간화니 또 대외 고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대응성이니 특히 그 당시 요구가 뭐였죠? 빈부격차 문제다 보니까
형평성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민주가치 관련돼 있지 대내든 대외든 중립성은 아닙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네요.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신행정론의 마지막 문제 같아요. 그다음 민호부르크 회의는 따로 나오는 건 없지만 얘가 나왔을 때는 뭐다? 신행정론으로 놓고 풀면 되는 거고요. 특히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행정이 가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민주성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민주성을 선거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걸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문성과 민주성이에요. 실적주의가 전문성을 증명했다면은 민주성은 행정윤리, 직업윤리 같은 걸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블랙스버그 선언은 85년, 87년 이 당시에 있었었는데 이게 바로 정부 재정립 운동이야. 너가 자꾸 정부 실패 하는데 그건 정부가 실패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실패한 걸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한테 뭘 달라는 거야? 권한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행정우위 이원론이에요. 행정우위 이원론. 그래서 행정의 재정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고 그다음 누가 등장한다? 정부 창조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은 별로 이제 알지 못하죠. 제2 민노브르 회의라고 그래요. 얘가 나왔을 때는 신행정론의 연장이다. 중요한 말이 행정우위 이원론이다. 정치우위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정치우위 이원론이 아니라 행정우위 이원론. 우리한테도 전문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윤리성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맡겨달라는 겁니다. 이제 구셀 뭐 이런 분들인데 별로 주목을 못 받고 그다음에 92년도에 누가 등장한다? 정부 재창조론이라는 기업가 정부가 등장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행정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신공공 관리라는 작은 국가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개혁이 등장할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말이 누가 등장한다? 뉴 거버넌스. 여기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